주축 선수의 부재는 팀 성적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목받지 못하고 있던 선수가 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탁월한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돌파가 전부였던 유망주에서 몇 년 사이에 점퍼, 3점슛, 자유투, 볼핸들링 등을 몰라보게 개선하면서 난세 속 영웅이 된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는 바로 제일런 브라운입니다. 그 어렵다는 포지션 변경까지 1년 만에 성공하고 이제는 슈퍼스타들과도 견줄 만큼 단기간에 급성장한 공수겸장 유망주의 농구 인생을 리와인드 해봅시다. 1996년 10월 24일 조지아주 메리에타에서 태어난 제일런 브라운은 헤비 복서였던 아버지에게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컸습니다. 아버지인 마르셀 브라운은 40대에 접어든 후에도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주된 이유가 아들에게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함이라고 밝힐 정도였는데요. 그렇게 27년간 길면서도 굵직한 커리어를 쌓아가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란 브라운은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양쪽 모두 완벽하게 해내며 성장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20득점 10리바운드는 거뜬히 해줄 수 있는 1옵션으로 활약하면서 조지아주를 넘어 전미에서 주목하는 유망주로 떠오르게 됩니다. 플로리다 고교 농구 토너먼트에서는 결승전까지 올라가 최고의 유망주 벤 시몬스가 이끄는 1번 시드 몽보드 아카데미와 맞붙게 되었는데요. 브라운은 시몬스에게 전혀 밀리지 않는 득점력으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팀 내 최다 득점을 올리는 동시에 12개의 리바운드와 어시스트 6개를 뿌리면서 팀원까지 잘 살려준 결과 7점 차로 몽버드 아카데미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졸업반 시즌에는 평균 28득점, 12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휠러 고교가 압도적인 승률로 조지아주 챔피언 자리에 오르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고교 유망주 탑5에 랭크된 브라운에겐 각종 명문대의 러브콜이 쇄도했는데요. 제이슨 키드를 배출한 명문 UC 버클리를 선택해 농구 커리어를 이어가게 됩니다. 2m가 넘는 신장에 뛰어난 운동 능력까지 탑재되어 있던 브라운은 신입생 시즌부터 주전 스몰 포워드로 경기에 나설 수 있었는데 평균 24.6득점, 5.4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팀이 컨퍼런스 3위로 NCAA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신장 대비 긴 윙스팬을 가지고 있어 4번까지 맡을 수 있는 수비력과 시원시원한 속공 마무리 능력이 돋보인 반면 볼핸들링과 슈팅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점도 드러났는데요. 그러나 NCAA 토너먼트 1라운드에서 신입생 시즌을 마무리한 브라운은 곧바로 2016년 NBA 드래프트에 참가했고 1라운드 3픽으로 보스턴 셀틱스의 지명을 받으면서 NBA 커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이지아 토마스, 알 호퍼드 등 팀 내 득점원이 충분해 시즌 초반에는 평균 15분 정도만 뛰는 걸로 만족해야 했고 공격 기회도 많이 오지 않아 평균 득점도 5점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출전 시간 대비 효율적인 공격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수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점차 팀 전술에 적응해갔고 약점으로 지적되던 슈팅도 개인 훈련을 통해 점차 개선해 나가면서 더 많은 기회를 받게 됩니다. 시즌 후반에는 늘어난 출전 시간만큼 평균 득점도 두 자릿수대로 끌어올렸고 외곽 슛이 들어가자 장점이었던 돌파에도 자신감이 붙어 하이라이트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평균 6.6득점, 2.8리바운드로 정규 시즌을 마무리한 브라운은 올 루키 세컨팀에 선정되었고 팀 내 1옵션 토마스가 아웃되었던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는 그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벤치 에이스로 기용되어 일찍이 플레이오프 무대 경험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17-18 시즌 보스턴은 트레이드를 통해 카이리 어빙을 데려오고 고든 헤이워드까지 영입하면서 주축 라인업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주전 스몰 포워드 자리를 헤이워드가 꿰찼고 백업 자리에는 제이슨 테이텀이 들어왔기에 스티븐스 감독은 브라운을 슈팅 가드로 키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막전에서 헤이워드가 심각한 골절상을 입어 시즌 아웃이 되는 큰 차질이 생겼는데 브라운은 더 많은 공격 기회를 얻으면서 순조롭게 슈팅 가드로 포지션 변환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난항을 겪을 것처럼 보였던 보스턴도 개막전 2연패 후 17연승을 달리면서 리그 전체 1위로 발돋움했고 브라운은 평균 14.5득점을 기록하면서 어빙에 이어 팀 내 2옵션으로 활약했습니다. 시즌 후반에는 주축 선수들의 부상으로 결장하는 경기 수가 늘어나면서 팀 성적이 살짝 미끄러졌고 특히 무릎 통증이 심해진 어빙
어빙이 3월에 수술을 받게 되면서 플레이오프에서 보스턴은 1옵션 없이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시즌 후반 다시 6연승을 달리면서 동부 2위로 정규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시즌 시작 전 계획과는 전혀 다른 라인업으로 플레이오프에서 예상치 못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부상 병동인 채로 맞이한 1라운드에서 미러키 벅스를 상대했는데 브라운과 테이텀 듀오가 루키답지 않은 대범함을 보여주면서 아데토쿤보와 미들턴에게 팽팽하게 맞섰고 홈 2연전을 잡아내면서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이후 4차전에서 브라운은 3점슛 5개 포함 34득점을 퍼부으며 플레이오프 커리어 하이 득점을 갈아치우는 맹활약을 펼쳤으나 2점 차이로 원정 승리 쟁취에는 실패하고 결국 7차전까지 가게 되는데요. 브라운이 2쿼터 도중 햄스트링 부상으로 아웃되는 큰 위기가 찾아왔음에도 호포드와 로지어가 각각 26득점씩 그리고 테이텀도 20점을 보태면서 브라운의 공백을 잘 메웠고 16점 차로 미러키를 꺾고 2라운드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2라운드에서 보스턴은 비슷하게 주축 선수들의 연령층이 낮은 필라델피아를 마주했는데요. 1차전에서도 브라운은 경기를 결장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테이텀, 로지어, 호포드 삼각편대는 뛰어난 슛감을 보여주며 모두 25득점 이상을 기록해 손쉽게 승리했습니다. 2차전에 복귀한 브라운은 벤치에서 출격하면서 서서히 경기력을 끌어올렸고 4차전 외에 모든 경기를 잡아내면서 2년 연속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을 확정지었는데요. 특히 치열한 접전 승부가 펼쳐졌던 5차전 다시 주전으로 나선 브라운은 야투율 76%로 24득점을 올리면서 완벽하게 경기 감각을 되찾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차포떼고도 만만치 않은 저력을 보여주며 올라온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보스턴이 상위 시드였지만 상대팀에 동부 끝판왕이 있는 만큼 어려운 시리즈가 될 것으로 보였는데요. 하지만 1차전에서 보스턴은 르브론을 완벽히 제어해냈는데 스티븐스 감독의 잘 짜여진 전술이 통해 돌파 경로가 차단되었고 3점슛마저 모두 림을 외면했습니다. 반면 보스턴에서는 브라운이 최다 득점자로 나섰고 팀 평균 야투율이 50%를 넘길 정도로 쾌조의 슛감을 보여주면서 25점 차 대승을 거뒀습니다. 2차전에서는 르브론이 42득점 동반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면서 프롬 모드를 가동했고 러브와 코버까지 좋은 슛감을 발휘했음에도 보스턴은 3쿼터부터 유기적인 패싱 게임을 선보이며 추격에 박차를 가했고 결국 주축 선수 6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는 고른 활약에 힘입어 홈 2연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클리블랜드 홈에서 펼쳐진 3, 4차전은 내줬지만 다시 TD 가든으로 돌아온 5차전 르브론과 러브 외에 주전 3명을 야투율 10%대로 꽁꽁 묶어내면서 파이널 진출까지 1승만을 남겨두게 됐는데요. 시리즈를 끝낼 수 있는 6차전 브라운이 1쿼터에만 3점슛 2개 포함 15점을 올려주어 보스턴이 앞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르브론을 주로 마크하는 호퍼드와 모리스가 빡보록 모드에는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면서 46점을 헌납해 리드를 뺏겼고 끝까지 추격은 해봤지만 결국 10점 차로 패배하고 맙니다. 7인 로테이션으로 모든 선수가 30분 이상씩 뛰고 있던 보스턴은 7차전에서 체력이 방전되었고 극심한 슛난조에 시달리며 파이널 진출은 다음을 기약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전력으로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냈고 플레이오프 경험을 쌓은 유망주 사이에 어빙과 헤이워드가 더해지면 다음 시즌 더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18-19 시즌 예상과 정반대로 브라운을 포함한 유망주들의 성장이 정체되었고 헤이워드의 적응도 더디게 진행되면서 작년보다 못한 조직력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지난 시즌보다 2계단 낮아진 동부 4위로 정규 시즌을 마무리했고 플레이오프도 2라운드에서 미러키 벅스에게 탈락하면서 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아쉬운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3년간의 루키 계약 기간이 끝난 브라운은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보스턴이 4년 맥스 계약을 안겨주자 실력에 비해 너무 거액을 들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팀원도 여럿이 바뀌고 맞이한 브라운의 네 번째 시즌 맥스 계약이 틀린 선택은 아니었음을 기량 발전을 통해 증명해냈는데요. 볼핸들링과 마무리 능력이 안정화되면서 평균 득점 20점대에 진입했고 3년 동안 개선되지 않았던 자유투도 처음으로 70%대를 넘기는 등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따라붙던 의구심을 실력으로 잠재워버렸습니다. 테이텀과 함께 상승세를 타면서 리그 최고의 공격팀으로 거듭나 시즌 초반 10연승을 질주했는데요. 시즌 중반에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10경기 정도를 결장하긴 했으나 복귀 후에도 경기력 저하 없이 차곡차곡 승수를 쌓은 끝에 정규 시즌을 3위로 마치고 플레이오프 무대로 향했습니다. 1라운드 상대는 조엘 엠비드가 이끄는 필라델피아 76ers였는데 벤 시몬스가 시즌 아웃된 상태라 테이텀, 브라운, 워커가 각각 20득점 이상
초반에는 압도적인 활약으로 밀어붙였고 4연승을 거두면서 비교적 쉽게 2라운드로 올라갔습니다. 2라운드에서는 디펜딩 챔피언이자 2번 시드로 올라온 토론토 랩터스를 만났는데요. 1, 2차전을 내리 잡아내면서 흐름을 가져왔지만 3차전에서 버저비터를 얻어맞아 아쉽게 패배한 후 7차전까지 시리즈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7차전에서는 영건 듀오가 50점을 합작하는 맹활약에 힘입어 92대 87로 승리를 거둬 컴파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컴파에서는 1번 시드 미러키를 잡아내고 올라온 마이애미 히트를 상대했는데 브라운은 시리즈 평균 야투율 50%를 넘기면서 23.2득점을 기록하는 등 기복 없는 플레이로 팀을 이끌었으나 클러치 타임 때 해결사의 부재로 아쉽게 패배해갔고 최종 2승 4패로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4년간 컨퍼런스 파이널에 3번이나 올랐지만 파이널 무대는 밟지 못한 브라운은 이번 20-21 시즌 올스타를 노려볼 정도로 한 단계 더 발전한 물오른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든 헤이워드의 이적과 캔바 워커의 부상 공백으로 인해 늘어난 공격 비중을 훌륭하게 완수해내고 있는데 시즌 초반 멤피스전에서 3점슛 7개 포함 42득점을 몰아치면서 커리어 하이 기록을 갈아치웠고 평균 야투율 52.2%, 3점 성공률 42.7%로 놀라운 슛 감각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1월 말 테이텀이 결장했던 클리블랜드전에서는 19분 출전에 33득점을 퍼부어 3쿼터까지만 뛰고 조기 퇴근하는 엄청난 활약을 발휘했습니다. 현재 평균 26.7득점을 기록하면서 테이텀과 함께 득점 탑 10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브라운이 과연 보스턴을 우승으로 이끌 수 있을지 매섭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공수겸장 유망주의 커리어가 더욱 기대됩니다.